안녕하세요. 닥터이콘입니다. 자, 오늘은 스택앤 왓슨 계량경제학 교과서 8장이죠. 비선형 회귀함수의 마지막 결론 파트를 아주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사실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관계가 정말 그냥 직선일까요? 그걸로 다 설명이 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선형 모형, 직선이라는 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 건 맞는데 왜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죠. 자,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왼쪽의 선형 관계를 보시면 효과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비선형 관계는 어때요? 효과가 변한다고 되어 있죠? 즉, x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y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을 더 잘 설명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정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새로운, 어려운 걸 배워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OLS, 최소자승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분석 틀을 살짝만 바꿔주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곡선 관계까지 충분히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럼 그 살짝 바꾸는 법, 즉 곡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비선형 관계를 분석하는 두 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계량경제학 툴킷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OLS로 곡선을 그리는 대표적인 방법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항식. 이건 뭐냐면 기존 변수의 제곱이나 세제곱항을 모델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귀선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면서 U자형이나 S자형 같은 다양한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 변수에 로그를 씌우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 증가 같은 증가율이나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탄력성 같은 관계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게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아주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바로 학급당 학생 수가 학생들 시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지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학급당 학생 수가 22명에서 20명으로 딱 2명이 줄어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험 성적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만약에 이걸 단순 선형 모형으로 풀었다면 아마 현실을 좀 왜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보세요. 만약 단순 선형 모형을 썼다면 이렇게 예측했을 겁니다. 학생 수가 한 명 줄 때마다 성적이 0.73점씩 항상 똑같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이 줄면 그냥 곱하기 2 해서 1.46점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내놓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더 정교한 비선형 모형은요, 무려 1.93점 상승을 예측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크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학생 수가 많을 때, 즉 과밀 학급일수록 학생 수를 줄이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한계 효용 체감 같은 거죠. 효과가 일정하지 않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측치 하나만 덜렁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뢰 구간입니다. 우리 예측치 1.93의 95% 신뢰 구간이 0.61에서 3.25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 수를 줄이는 효과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즉 유의미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헷갈리지 않게 비선형 회귀의 핵심 원리들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원리가 비선형 회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선형 함수는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에 의존하고, 둘째, 그 효과, 즉 기울기가 x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셋째와 넷째는 우리가 배운 도구들이죠. 다항식, 그러니까 x제곱, x세제곱 항을 넣거나 로그 변환을 사용해서 곡선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상호작용항이라는 것도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의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걸 분석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배운 이 새로운 개념들을 여러분의 분석 도구 상자에 공식적으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나오는 용어들, 앞으로 여러분이 논문을 읽거나 직접 분석을 할 때 계속해서 마주칠 단어들입니다. 다항식 회귀 모형, 로그 모형, 상호작용항, 그리고 탄력성 같은 개념들은요, 현실의 복잡한 관계를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꼭 눈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소득과 교육 수준의 관계, 과연 이것도 단순한 직선 관계일까요?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소득이 항상 똑같은 액수만큼 오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기에도 뭔가 더 복잡한 곡선 관계가 숨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